네, 많은 학생들이 이 논문에 대해서 학위 논문이죠. 학위 논문을 학교에서 이 지도 교수님이 지도를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도 교수님이 지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멘붕에 많이 빠집니다. 어,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제 이분들 이렇게 멘붕에 빠진 이 학생들을 상담하고 또 뭐 비판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지도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수정도 하고 하는 컨설팅을 해본 컨설팅이죠. 컨설팅을 해본 이런 경험을 해당 지도 교수님들은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뭐 저같이 이렇게 학교 영역에 바뀌긴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그 어떤 직업의 특성상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멘붕에 빠진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이 지도 교수님의 지도 내용에 대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상담도 하고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해본 경험이 그 경험만 지금 뭐 몇십 년째라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지금 뭐 거의 뭐 강산이 2번 정도 바뀌고 남는 이제 그런 세월을 해왔는데 이런 그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지도 교수님들께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모든 지도 교수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일부 지도 교수님들의 이야기니까 혹시 이 강좌를 듣고 기분 나빠 하시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일부 이런 사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이제 뭐 이 학교에서 분위기 조성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멘붕에 빠진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면 이 강좌를 보고 있다면 너무 낙심하거나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까지 잃는 이제 이런 상황에 가지 마시라는 거죠. 요 건강은 뭐 심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뭐 신체적인 건강까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갈 만한 그렇게 내 건강을 잃을 정도로 학위 논문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어떤 학생이 그 학생도 지금 이 강좌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와서 이제 이런 멘붕에 빠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도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이건 학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학생의 문제 한 10% 정도 있다 치면 지도 교수님의 문제가 한 90% 정도 아닐까. 뭐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는 누가 다 받고 건강을 누가 잃고 있냐면 이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학위 논문이 이렇게 있으면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아니 당연히 자기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위 논문에 너무 목을 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위라는 것을 반드시 이번 학기에 받아야 된다. 반드시 이번 학기에 끝내지 않으면 이번 학기에 안 끝내도 돼요. 뭐 그 학위에 너무 목숨 걸어가지고 본인의 건강까지 잃을 정도라면 그 학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 학교에 드릴 또 이 학위 논문을 위해서 드릴 돈으로 뭐 저 같은 사람 컨설팅에 드릴 돈으로 차라리 본인이 여행을 가고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우선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교수님들이 어떤 그 이제 지도를 하시다가 어떤 부분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멘붕에 빠뜨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일부 교수님들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이 강좌를 듣는 아주 그 훌륭하신 뭐 아주 일반적인 교수님들이죠. 인품도 좋으시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고 이런 교수님들은 아 저런 사례들도 있구나라고 그냥 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 교수님들을 제가 싸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일부 교수님들에 의해서 멘붕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유형을 제가 좀 살펴보고 싶다는 거죠. 그 유형이 어떤 거냐면 일단 교수님들이 이제 제일 많은 유형이 이겁니다. 교수님들이 지도를 하시죠. 지도를 하는데 지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학생이 이렇게 자기의 연구 계획서를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계획서를 들고 가는데 이 계획서는 제가 봐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봐도 괜찮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여줘도 괜찮다 그래요.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 지도 교수님한테 가면 지도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하여튼 처음에는 그냥 뭐 좀 하다가 점점 이 비판적인 강도가 세집니다. 세지다가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제 괜찮아 라고 이제 만족을 하는 그 계획서가 되었을 때 그 계획서 내용을 지금까지 이 교수님이 지도했던 선배 논문들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수님이 이 논문의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 과정에서 지도 내용은 뭡니까? 이게 뭐 논리가 잘못됐네, 방법이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논문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뭐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잘못으로, 다시 말해서 연구자, 학생 자신에 대한 잘못으로 돌려서 이 학생은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아니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나는 바본가? 이런 이제 자책감에 막 빠지기 시작할 정도로 네가 잘못됐고 네가 이상한 거고 라고 해놨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스타일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이 교수님이 좋아하는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예를 들면 뭐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고 여기에 뭐 통제 변수가 있어가지고 통제 변수가 먼저 얘에 대해서 t-테스트나 아노바를 한 다음에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하는 뭐 아주 전형적인 이런 그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이 교수님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아주 인자하게 하다가 점점 비판의 강도가 세지다가 결국에는 바꿔버립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결국에는 바꿔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 학생이 어떠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논리 구성이 탄탄한 이런 내용의 연구 계획서를 들고 가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받는 학생이 나는 바보였나 그러면 이제 이런 멘붕, 멘탈 붕괴라는 것이 사실 이 학생한테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도장 찍어주시는 분은 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난 내용 중요하지 않아. 뭐 학술적 가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도장만 받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교수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제일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하고 또 뭐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교수님이 이제 지도를 하시는데 딱 그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연과학은 하기 힘들죠. 그건 실험을 해야 되니까. 실험 조건이 돼야 되니까 그건 힘들고 이제 대부분 사회과학을 하세요. 근데 이제 사회과학이 아닌 비사회과학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제나 소재나 방법이 사회과학적인 그런 방법론을 쓰는 분들이 저희 연구소에 많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논문을 지도하시는 이 교수님은 뭐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과학자 아니겠습니까? 사회과학자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회과학자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야 이거 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이거 뻔한 거 아니냐 이 말은 사회과학자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학생이 왜 멘붕에 빠지느냐? 사실 이 뻔한 거를 굳이 이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자의 역할인데, 제가 누차 강좌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경험의 학문이에요. 이 반대되는 것이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볼 수 있고, 자연과학은 존재의 학문이죠. 그리고 뭐 예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어떤 뭡니까? 예술은 그 감각이라든지 이런 학문이죠. 그리고 체육은 신체와 관련된 학문이고, 신학은 뭡니까? 신학은 초월의 학문이죠. 그래서 학문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회과학은 경험. 이때 경험은 무슨 경험입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DNA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너 뽀뽀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그러니까 중학생 1학년짜리. 좋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 네 뽀뽀 해봤나? 이러면 안 해봤는데요. 근데 좋을 거라는 걸 네가 어떻게 아는데? 그냥요. 이래요. 바로 그냥이라는 게 DNA에 들어가 있는 간접 경험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뻔한 거를 다 다루는 거죠. 사회과학에 안 뻔한 게 어디, 안 뻔한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댓글 한번 올려보세요. 사회과학에 안 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뻔하지. 그런데 그거를 굳이 이론화시키는 게 사회과학자의 역할인데, 이 뻔하기 때문에 서로 할 말이 다 있어요. 주장하는 쪽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면 듣는 쪽에서는 이런 비판을 던질 수 있어요. 다 뻔해요. 이것도 뻔하고 이것도 뻔하고. 그 대표적인 게 심리학에서 뭡니까? 아들러의 심리학과 프로이드의 심리학 아니에요? 서로 다른데 들어보면 다 같아. 다른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야. 이런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이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뻔한데 정말 어지간히 논리적이기 때문이죠. 어지간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론으로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과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은 야, 이거 뻔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기 전에 그 뻔한 게 얼마나 논리적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누가 해야 됩니까? 교수님들이 이 역할을 해야죠. 학생이 가져온 이 계획서를 보고 대충 읽어보고 야, 뻔한 거 아니냐? 아니,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봐야 되지. 새로운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사회과학에서는 새로운 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거는 근거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 근거를 어떻게 서술을 할 건데. 그래놓고 새로운 거 봐라고 해가지고 막 희한한 거 이런 거 연구계획서 잡아가지고 오면 잘했다 해놓고 나중에 본심 들어가가지고 왜 근거가 없니, 이론이 약하니, 논리가 뭐 없니 이런 비판을 하고 있으면 그때 학생이 바로 또 멘붕에 빠진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본인이 새로운 거 하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걸 해서 좋다고 해놓고 본심 들어가가지고 근거가 없니, 논리가 약하니, 무슨 뭐 이론적 배경이 왜 없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거는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존재의 학문에서요.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거로 판명이 나왔어요. 발견이 됐어.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도. 하물며 자연과학에도 그런 케이스가 드물어요. 대부분은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 연구계획서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뭐 제3자가 봐도 이 정도면 논리적이야. 구조가 있어.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 근거가 있어. 해서 가져갔는데 교수님들 야, 이 뻔한 거 아니냐? 이거 누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학생은 그동안 그 개고생해가지고 논리 구조를 짠 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너지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학생의 이 마음까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이 한 명이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서 같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대해야지
이 학생을 바보로 만든다고 이 교수님들이 자기 권위가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하다가 또 흥분을 하네.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일부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뭐 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님,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스타일로 맞추는 교수님. 이 두 개가 연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장난이 아니겠죠.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멘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학생의 건강은 장난 아니게 악화될 수가 있다. 이럴 바에야 학위가 중요하냐 내 건강이 중요하냐 좀 깊숙하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가 우선인지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겠습니까? 이런 교수님 만난 것도 내 운명인데. 어쨌든 그 멘붕에 빠진 학생들이 많다라는 점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죠. 나 같으면 안 하겠다. 나 컨설팅도 안 받고 이런 상담도 안 하고 학교 다니지도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내 아까운 돈을 거기에 들이나. 내 건강을 찾는 데 들여야지. 학위 없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실력만 있어도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학생 여러분들이 멘붕에 좀 빠지지 않도록 교수님들이 이 어떤 그 스타일에 대한 여기다가 이제 결론을 내야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다가 결론을 내야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요거 하나만 명심해 주시면, 일부 교수님들이 요거만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스타일 문제는 스타일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요걸 위해서는 교수님들도 논문을 많이 보셔야 되죠. 논문을 많이 쓰고 읽고 이렇게 많이 해보셔야죠. 쓰고 읽고. 야, 이거 진짜 이 옛날에 컴퓨터 도스 창에서 파일 오픈해가지고 이거 무슨 뭐 저 쓰기 뭐 읽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명령을 때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쓰고 읽고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뻔한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뻔한 게 얼마나 논리적이냐, 얼마나 논리적인가, 이거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고 가급적이면 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사회과학자라면.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 오늘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는데, 일부 교수님들 이야기라는 거, 제 주변에 교수님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정도를 가지고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툭 튀어나온 이상치죠. 이상치. 통계학에서 보면 극단치도 있어요. 극단치 별로 표시되는 극단치. 이제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든지 학생들이 피해를 좀 안 보고 멘붕에 안 빠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